그리고 디딤돌 설계는 인터넷으로 안 되나요? 여기는 경남이라서. 그러면 이거는 디딤돌 설계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까지는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민원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전화상으로 해주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세요. 인터넷하고. 제가 봤을 때 그게 그까지는 시스템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모르니까 지역은 서울밖에 없어요. 예, 일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건 전화 한 통 하시면 병부청에 바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또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거 있고요. 그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지금 당장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봉사 점수. 모집병이나 그런 거는 다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들어가요. 그게 왜 들어가냐면 출결. 그러니까 출석을 어느 정도 했는지가 그게 점수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확인.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우리 졸업하는 엄마들은 늦은 거예요. 이거를 빨리 알았으면 엄마들이 인터넷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출석이 어떤 아이들은 아마 결석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민원 상담 해볼게요. 이건 상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정보를 너무 많이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출결 사항이 이게 마이너스 점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올해 작년의 아이들이 결석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모집병으로 갈 때는 불리한 거죠. 그리고 헌혈이나 기타 봉사 점수가 들어가요.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거 봉사 점수는 1년 이내. 그러니까 본인이 군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1년 이내의 점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가산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있으면 챙기면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가산점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 사항들을 조금씩 챙기는 거죠. 지금 당장 안 들어가더라도. 왜? 내년에 분명히 몰릴 거예요. 올해에도 대상자가 많겠지만 내년에도 아마 가려고 하는 대상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한 번에 넣어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준비를 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챙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제가 컨설팅을 좀 해드렸는데요. 요 답변들은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적어주신 거에 족구대회 사격을 해보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격은 들어가면 다 한다. 1년에 본인이 해야 할 사격 그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할 거고요. 족구대회, 그다음에 축구대회에 참가를 희망한다. 이거는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잘하면 많이 선발을 하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못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잘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는 좋은 정보와, 헌혈봉사, 중요하네요. 그렇죠. 중요해요. 그리고 선임들이 괴롭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선임들이 이제 괴롭히는 게 옛날보다는 조금 작아졌긴 했는데 똑같아요. 근데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그 아이들이 똑같이 대학교를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같은 공간이라는 그 울타리에 있다는 거죠. 학교는 그래도 나가면 끝이잖아요. 학교 안에 있다가 집에 가면 끝인데 이 군대는 같은 그 공간에 이제 생활관은 같이 쓰지 않아요. 생활관은 같이 쓰지 않지만 같은 층이나 같은 그 건물 안에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괴롭히면.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카톡방이나 이런 거를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SNS를 어떻게 보면 초대를 안 해주는 거죠. 카톡에. 단톡에 아예 초대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0대의 성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 그 생활 습관이 그대로 대학교에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거기 가서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학교에 있을 때 약간 삐딱하거나 그다음에 애들을 괴롭혔던 애들은 군대에 가서도 똑같이 행동을 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임을 만났다. 그러면 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게끔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친구나 기타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라는 거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데 힘들었어? 나는 몰랐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변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오늘 정보고 감사해요. 모르고 가는 것보다 준비하고 가면 걱정도 덜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준비하고 가는 게 훨씬 괜찮거든요. 그래서 괴롭히는 선임들이나 뭐 동기나 기타 후임이 괴롭힐 수도 있어요. 후임 애들이 약간 사회에서 이제 나이가 많은데 늦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힘쓰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거를 내 혼자 내가 선임인데 이게 막 수치스러워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한테 알려서 도움을 이제 청해야 되는데 이 도움을 청할 때도요 참 잘 봐야 될 게 내가 간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행정보호관님이나 소대장님이나 중대장님이 괜찮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단 하나 이 얘기가 바로 다이렉트로 그 선임한테 가게끔 하는 그런 그 지휘관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지휘관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이렉트로 해서 야, 네가 쟤 괴롭혔지.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지 않고 약간 이게 소대장이나 행정보호관님이나 중대장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뭐 전화가 좀 오든지 편지가 오든지 그럴 거예요, 부대에서. 그러면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얘기하실 때 아들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한번 지켜봐 주세요. 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저는 그냥 아들 얘기만 들어가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번 거기 안에서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간접적으로 그 아들을 뒤에서 이렇게 봐주게끔 해야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그냥 나서가지고 그 왜 있잖아요. 불을 붙이는데 석유 부어가지고 완전 활활 타게 만드는 그걸 하면 아들도 적응을 못하고 그 괴롭혔던 애도 사실 더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은 대처를 해야 하는데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할 때는 상대의 대상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고요.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거는 아드님 책임이에요. 아드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된 거지. 그 소문 난 애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어머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 이렇게 힘들고 그거 하면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물어보면서 야 누가 괴롭히는 애들 없냐? 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은 노하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일과 중 일과 시간과 휴식 시간은 언제인가요? 이런 것들은 보면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부대마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9시에 그 업무를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8시에 하는 데도 있고요. 8시 반에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지휘관의 그 재량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나 이런 데는 보통상 9시에 해요. 근데 전방 같은 데는 또 8시 반에 하거든요. 그리고 여름하고 또 동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일과는 하여튼 통상 보면 우리가 공무원 근무하듯이 9시 하면 6시에 끝나고 8시 반에 시작을 하면 5시 반에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일과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휴식 시간은요. 일과가 끝나고 나면 저녁 식사를 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개인 정비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점호를 하는데 점호 시간은 21시 30분에 점호를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시간이 많아요. 저녁을 먹고 나오면 거의 뭐 개인 시간인 거죠. 한 두세 시간은 거의 개인 이제 점호 준비하기 전까지는 개인 시간이고 그리고 군대는요. 일과 중에 체력 단련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체력 단련을 해요. 그래서 축구나 뭐 기타 또 뭐 야구나 또 뭐 농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기타 뭐 이런 것들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체력 단련 시간이 또 별도로 있다. 그런데도 운동을 좋아하는 그 친구들은 본인이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헬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 정비 시간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일과 후에 거의 개인 정비 시간에 그 핸드폰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같은 거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대마다 이것도 다른데요. 22시가 되면 점호를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한 12시까지 연등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독서실에서 보면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보면 독서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연등을 할 수 있는 독서실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또 책도 부대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작은 미니 그 북카페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도서관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빌려다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군 부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군 부대 안에 인터넷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핸드폰이 없다. 그러면 그 사이버 지식정보방이라는 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본인이 강의 같은 거 그런 거 시청해가지고 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훈련은요, 힘든 거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1년 계획 중에 보면 뭐 동계 훈련도 있고 유격 훈련도 있고 기타 뭐 부대별로 평가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훈련은 많은데 이 훈련도요, 보직이 뭐냐에 따라서 힘든 게 있고 덜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병이에요. 운전병이면 훈련을 나갈 때 제가 어떻게 나갈까요? 차를 끌고 나가겠죠. 그러면 일반 보병은 차를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뭐 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느 지점까지는 차를 타고 가도 나머지 지점은 차를 못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다 자기 몸에 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운전병은 사실 차량에 대기하면서 그 자기 위치 지점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내 거 물건 같은 걸 다 놔두고 다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커요. 훈련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게 보직이 뭐냐에 따라서 의지만 있으면 공부도 꾸준히 하겠네요. 그럼요.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공부 더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공부할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요. 점호 전에도 개인 정비 시간에도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고요. 그거 끝나고 점호를 요즘은 간단하게 하거든요. 뭐 TV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안 해요. 일반 자대는 그냥 가가지고 보고 위생 상태 정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환자 있는지 여부 파악 좀 하고 그리고 빨리 끝내줘요. 왜냐면 개인 자유 시간 이제 하라고. 그러면 그때 또 와가지고 연등 신청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연등을 하겠다고 해서 12시까지 공부하는 애들도 많고요. 네, 더 하려고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공부할 시간 진짜 많다는 게 군대예요. 밖에 있으면 사회에서 술 먹느냐고 친구 많으냐고 공부 안 하잖아요. 오히려 군대 와가지고 자격증 따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본인의 진로도 다시 생각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주말에는 어떻게 보내는지, 주말에도 개인 정비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요. 특별하게 훈련이 주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요. 그 이제 종교 행사나 이런 거를 희망하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대에서 쉬고 싶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본인이.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쓰느냐는 본인한테 대부분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제가 있는 거를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이혼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관계로 혼자 그냥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은 이제 제가 댓글로 이제 조금 읽어드리면서 했는데, 지금 오늘 시간을 제가 늦게 시작을 한 데다가 이게 사이트를 나갔다 들어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됐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2002년생의 병역 판정 검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판정 검사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1월 21일 날 목요일 날 10시부터 이게 안전재난 문자가 들어왔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월 21일 목요일 10시부터 이거를 선착순으로 날짜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청춘 디딤돌 병영 진로 설계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받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병부청에
사이트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변부청에다가 민원 안내를 좀 받으시면서 정보를 좀 많이, 알아낸다. 예, 이혼은 못했지만 충분히 알려주셨어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병부청에서 최대한 이제 전화를 해서 정보를 알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올해 안 가더라도 내년에는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서류를 넣어서 본인이 특기와 적성에 맞는 곳에 가서 행복하게 군 생활을 좀 하다가 그렇게 오면 군대 생활이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내가 못하는 곳에 선임도 정말 힘만 쓰고 인상 우락부락하고 그런 이제 선임하고 생활을 하면 군대 다시는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해요. 예, 이게 생각만큼 라방의 묘미를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잘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핸드폰이나 인터넷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이혼 라방을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아이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목요일에 바로 들어가서 준비하라고 할게요. 예, 바로 그게 아예 목요일 날 들어가서 하면 늦을 수 있으니까요. 사이트를 미리 한번 들어가서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시간대에 그 전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미리 조금 저도 죄송스럽네요.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일이 아니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어떡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죄송해요. 다 끝났습니다. 네. 제가 끊을게요. 예, 나가시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